자, 물리학 실험 네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마찰력의 실험에 대해서 배워서 마찰력을 이론을 좀 배웠는데 복습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상생활보다 여기 문제 상황의 예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두 놈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물론 불변하는 건 아니에요. 불변한 건 아니에요. 온도가 바뀌거나 뭐 바닥의 재질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바뀝니다. 하지만 어느 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본다면 이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 상황의 최대정지 마찰 계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상자의 최대정지 마찰 계수가 0.5, 운동 마찰 계수는 0.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요 놈은 40kg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중력이 400N, 중력 가속도가 10이라면 수직 항력 N도 400N이 되겠죠. 수직 항력 여기 이건 뉴턴 단위, 이거는 기호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정지 마찰 계수에 따른 최대정지 마찰력은 뭐가 되냐? 0.5에다가 400을 곱한 200N이 되죠. 그 다음 운동 마찰력은 뭐가 되냐? 0.2에다가 400을 곱한 80N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힘을 가했을 때 이 힘이 만약 200보다 작다면 물체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왜? 그때는 이 힘이 200이 될 때까지 마찰력과 알짜힘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봤죠? 알짜힘이 커지면 마찰력도 커지는 거. 그래서 얘가 안 움직입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 힘이 100으로 밀었다면 마찰력도 100입니다. 그래서 안 움직여요. 150으로 밀면 마찰력도 150. 그래서 안 움직여요. 언제까지? 200이 될 때까지. 최대정지 마찰력이 될 때까지. 근데 딱 최대정지 마찰력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는 뭐가 먹는다? 운동 마찰력이 먹어요. 만약에 이 힘이 200을 넘어서 300N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럼 만약에 F가 300이라면 이 물체에는 오른쪽으로 300N, 최대정지 마찰보다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운동 마찰, 반대로 마찰이 80N. 그러면 이 놈의 알짜 힘은 300에서 80을 뺀 220N이 되면서 이거에 따른 MA, F는 MA로 이렇게 가속이 되겠죠. 이 놈에다가 질량을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겠네. 다시 최대정지 마찰력은 그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보다 작은 힘을 주어지면은 그때마다 외력은 마찰력이랑 같아서 안 움직이다가 최대정지 마찰력보다 큰 순간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요걸 모른다고 쳐봅시다. 최대정지 마찰력을 몰라요. 최대정지 마찰력을 몰라. 그러면 최대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조금씩 힘을 가해서 이 F가 즉 뭐가 될 때 뮤 S에다가 N을 곱한 이 값이 될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 그 직전의 힘에다가 이거를 이퀄 성립하면 최대정지 마찰력이 나오죠. 그때의 수직 항력을 안다면 요거는 실험을 통해 알아냈고 뮤 S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정지 마찰 계수를 거꾸로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최대정지 마찰 계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 운동 상황 그때 또 나름 그때 상황대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저번 시간에 했던 마찰력에 대한 개념이었고, 자, 뒤에 실험을 통해 배워요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 물리학 실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풀이를 하는데 그냥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찰력 실험에 대한 이론 강의는 2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저번 시간에 했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판 위에 질량 M인 나무 도막을 올려놓고 바닥판과 각도를 서서히 증가시켰더니 세타에서 나무 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각이 세타일 때 나무 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세타가 이 세타보다 작을 때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세타가 될 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최대정지 마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최대정지 마찰력과
그때의 알자 힘. 힘이 딱 같은 순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딱 크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죠. 딱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딱 그 임계점,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길래 세타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안 시작하기도 하나,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렇게 나무 도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각도를 여기 세타라는 값을 특정했기 때문에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배워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g가 있는데 이게 힘을 나누면은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알파. 자, 여기로 가는 알자 힘은 mg 사인 알파. 그 다음 여기에 수직항력 n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mg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뭐까지 있냐? 그렇지, 이렇게 마찰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알파를 키울수록 요게 커지죠? 그러니까 mg 사인 알파가 만약에 요 상황에 최대 정지 마찰보다 작다면 이 물체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때는 항상 마찰력이 이 mg 사인 알파랑 같은 값일 겁니다. 그러면 저때 세타에서 딱 올라가다가 세타인 순간, 자, 이제 mg 사인 딱 세타가 되는 순간 바로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타보다 더 각이 커지면 당연히 최대 정지 마찰보다 mg 그 사인 그 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 정지 마찰 개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대 정지 마찰 개수가 모르죠. 구하는 게 최대 정지 마찰 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뮤 S max라고 이렇게 써놓고 수직 항력은 저기 구했네. mg 코사인 알파인데 지금 딱 세타가 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알파가 세타가 되어 있겠죠? 아, 그러면 mg 사인 세타가 뮤 S max mg 코사인 딱 세타가 되는 순간, 이때가 저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mg가 날아가고 따라서 뮤 S max는 뭐가 됩니까?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만약에 세타, 저 세타가 30도라면은 뭐 사인 30분의 코사인 30분의 사인 30 그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뮤 S를 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이해됩니까? 다시 해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각도가 커지면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집니다. 왜? 이 알파가 커지면 코사인 값은 작아지니까 수직 항력 값은 작아집니다. 근데 이 알파가 커지면은 mg 사인 알파 값은 커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힘은 커지고 수직 항력은 작아지니까 여기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집니다. 언제? 알파가 계속 커지면. 그러다가 세타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랑 같아지는 순간이 세타라는 겁니다. 그 세타보다 더 값이 커지면은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지 마찰이 아니라 운동 마찰력이 먹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황을 준 이유는 요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움직이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 무슨 지점이냐? mg 사인 세타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같은 상황. 요게 커지고 요게 작아지다가 이 두 놈이 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제 구하고 요게 이퀄을 성립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정해진 최대 정지 마찰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이런 식으로 각도를 높여가면서 구하는 구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실험을 할까 아니면은 우리 지금 실험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걸 했는데 저렇게 해서 구하는 실험도 있다는 거 아시고 대학 가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옆면 경사면에 45도의 수레면이 나무 도막에 올려져 있다. 이 나무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고 최대 정지 마찰력을 추론해보자.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가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여기 사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죠. 딱 얘가 정지해 있으면은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 물체가 앞으로 가속을 하면은 얘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상황이 가끔 나옵니다. 영화에 버스 같은 데 매달려 있는데 가속이 되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 말은 마찰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관성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관성력, 가속하는 공간에서의 관성력. 근데 이 강의는 선생님이 온라인 개강하기 전에 과제로 잠깐 올려놨던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에 관성력 개념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면 그걸 보시고 어차피 그 다음에 우리 물리학 2 강의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할 때는 그 강의로 대체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시 찍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냥 대체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듣고 다시 들어도 되는데 혹시 궁금하면 미리 가서 들어보시고 관성력을 제대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이걸 설명하려면 한 차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관성력이 뭐냐면은 가속하는 공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받은 나의 가상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버스라고 쳐보세요. 버스가 급출발해요. 가속을 앞으로 해. 그러면 내 몸이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내가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죠? 그 말은 나한테 어떠한 이쪽 방향으로 가속은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력 F 관성력은 뭐냐? 마이너스 MA 이렇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이 A는 공간의 가속도, 그 이 M은 관성력을 받는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합니다. 자, 버스에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선생님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50kg이야. 근데 이 물체가 버스가 앞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을 해.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의 나는 이 공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건 일반 상대성 이론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나는 얘가 가속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관성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관성력의 크기는 그놈의 질량 50에다가 가속되는 공간의 가속도 2를 곱한 몇 뉴턴? 520, 100뉴턴의 힘을 나는 버스 안에서 반대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관성력입니다. 관성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봅시다. 요 놈을 봅시다. 자, 요 놈을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각도가 몇 도라고 하냐면 지금 45도래요. 45도. 아,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요 놈한테 요게 질량이 몇 m이라고 했을 때 얘한테는 중력이 mg가 작용하고 수직 항력 이렇게 n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만약에 요 놈이 정지해 있다면 가속도가 0이라면 관성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놈이? 안 받죠. 그러면 요 상황이 끝. 그럼 수직 항력 n은 mg 코사인 세타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가속을 한다면 이 공간, 가속하는 공간 안에서 요 놈은 뭘 받습니까? 관성력을 받죠. 근데 그 관성력은 이 공간이 가속되는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대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자, 얘가 뭐가 된다? 관성력이 된다. 근데 관성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그 놈의 질량에다가 그 공간에 되는 공간이 가속하는 가속도의 값 ma 이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러면 요게 이 상자가 받는 모든 힘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얘는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마찰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이쪽으로 마찰력 F. 자, 이렇게 그리면 모든 힘을 표시한 겁니다. 자, 이 나무에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유물체도라는 건 힘 표시를 다 하라는 겁니다. 힘 표시를 지금 다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요 상자가 받는 모든 힘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다면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다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겠죠.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놈의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겁니다. 근데 이 정지 마찰 계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했죠. 얘는 고정된 값입니다. 근데 수직 항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수직 항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mg 요거의 이쪽 성분 mg 코사인 세타랑 원래 얘랑 같았는데 얘도 약간 이쪽으로 누르는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은 이쪽으로 눌리는 힘이 추가가 되니까 수직 항력이 원래보다 커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속을 하면 할수록 관성력이 추가가 되고 이 관성력에 의해서 지금 수직 항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더 큰 가속도로 가속을 할수록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얘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얘가 수직 항력이 줄어드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아진다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힘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큰 순간부터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가속도입니다. 그 가속도. 여기서 추론해보라고 했는데 가속도를 추론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속도. 어떤 가속도? 다시 말합니다. A가 커지면은 얘가 커져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A가 작아지면은 얘가 작아지니까 언젠가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딱 A, 그 특정 A가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은 저 버스가 그 값보다 크게 가속한다면 쟤는 안 떨어질 것이고 그 값보다 작게 가속한다면 얘는 떨어질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mg가 있는데 mg를 우리가 원래 아는 걸로 분해해 볼게요. 어떻게 분해할 거냐? 이렇게 mg 사인 45도 그 다음 얘는 mg 코사인 45도 맞죠? 지금 mg를 분해한 겁니다. 이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마찰력 F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 MA를 요렇게 해서 분해해 볼 거예요. 분해하면 어떻게 분해해야 되냐?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해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크기는 여기가 45도라면 여기도 45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값은 코사인 값일 거고 요 값은 사인 값일 겁니다.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코사인 값, 사인 값을 해야 이게 나오고 코사인 값을 하면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저 MA를 분해하면 이쪽 방향으로 MA 코사인 45도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MA 사인 45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직 항력 n 값은 얘를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MA 사인 45도랑 MG 코사인 45도를 더한 값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임계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MG 45랑 여기 두 개를 더한 항력이랑 딱 같은 순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MG 사인
45도. 그 다음에 반대 방향 힘 F 더하기 MA 코사인 45도. 근데 이 F는 어떻게 구하죠? F 어떻게 구합니까? 최대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이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먹을 때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할 때 뮤에다가 n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 복잡해집니다. 뮤하고 n 값을 넣는데 n 값은 요게 되죠? MA 사인 45도 더하기 MG 코사인 45도. 자 그리고 더하기 MG 사인 아니지 요값 MA 코사인 45도 그리고 반대 방향 앞으로 가는 힘은 MG 사인 45도. 자 보시면 요쪽 항은 뭐냐면은 여기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죠. 지금 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각도 45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안 변하고 저놈의 질량 안 변할 거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그리고 얘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다 고정되어 있는데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A 그 다음 여기 A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이걸 가속을 빨리 한다, 가속을 크게 한다면은 이 여기 항은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으니까 안 떨어질 겁니다. 그때는 정지 마찰력이 먹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가속도가 떨어지다가 언제 딱 얘가 같아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쪽 항보다 클 테니까 그때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반응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답답하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같다고 한 그 순간을 딱 구하면 A 값이 나오겠죠. 그 A 값보다 작으면 떨어지는 거고 그 A 값보다 크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려고 하니까 얘는 떨어지려고 하는 항은 이쪽이고 막으려고 하는 항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항, 막으려고 하는 항을 썼어요. 그럼 떨어지려고 하는 항 쓰고 F가 뮤 n이기 때문에 n을 여기 이 n 값 구한 걸 여기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쓴 거죠.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다 고정되어 있는데 A만 변수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커진다면 이쪽 항이 커진다. 움직임을 방해하려고 하는 항이 커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정지마찰력 얘랑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인 정지마찰력이 생길 거고 안 떨어진다 그 말이고 이 가속도가 작아지다가 얘랑 같아지는 순간 그 다음 순간부터는 얘가 클 테니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계를 구하려면 딱 같아진다는 상황 이퀄을 딱 쓰고 요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45도를 그려놨냐면 코사인 45나 사인 45랑 어떻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로 같으니까 다 날려버리자고. 그리고 M도 날려버리자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G는 뮤 A 더하기 뮤 G 뮤 A 더하기 뮤 G 더하기 A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A의 뮤 플러스 1은 G의 1 마이너스 뮤가 되고 A는 뮤 플러스 1분의 G의 1 마이너스 뮤 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뮤 값을 안다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이 가속도가 만약에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4보다 크게 가속이 한다면 얘는 안 떨어질 것이고 얘니까 4보다 작게 가속한다면 얘는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45도를 놨는지 알겠죠? 45도를 놔야 계산하기 쉬우니까. 야, 이 문제는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물리학 실험책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번 더 복습을 해보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돌려서 한번 다시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복습하세요.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세타인 빗면에 정지마찰 계수가 뮤이고 질량이 M인 나무도막 수레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다. 나무도막이 최대로 자, 여기서 단 빠진 게 있는데 수레의 마찰력은 무시한다. 자, 대개 이런 문제에서 바퀴가 달려 있으면 마찰력은 그냥 무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마찰력이 당연히 있지만. 자,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수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M이죠. 그리고 뮤가 이제 정지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고, 나무도막이 최대로 수레의 질량, 요 놈의 질량이 궁금한 거네요. 요 놈의 질량이 궁금한 거니까 요 놈의 질량을 수레의 질량을 뭐 x라고 한번 가정할까요? 자, 그러면 힘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표시. 자, 여기 중력 mg 있죠. 여기 세타네. mg 있죠. 그냥 mg를 그냥 바로 분해하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뭐죠? mg 코사인 세타. 이쪽으로 뭡니까? mg 사인 세타. 자, 그리고 수직 간격 n이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별다르게 이쪽으로 누르는 힘이 더 추가가 되지도 않고 들려가는 힘이 추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쪽 축으로 봤을 때 얘와 얘밖에 없으니까 그냥 n이 뭐가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요 놈이 또 x에 의한 xg 코사인 세타, xg 사인 세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얘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자, 얘가 알짜임이 0이려면은 자, 저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기만 확대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상자 x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xg 코사인 세타, 얘는 xg 사인 세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지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xg 사인 세타랑 똑같은 힘이 여기에 xg 사인 세타가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준 힘이냐? 당연히 이 막대가 이 x라는 질량한테 준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얘를 방해하니까 얘도 얘를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가 돼? 이쪽으로 xg 사인 세타 값이 추가가 됩니다. 즉 얘가 얘로부터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막대, 장애물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딱 요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자, 지금 막대기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환경을 분석을 한 거고 지금 얘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얘를 받쳐준다는 거죠. 그 받쳐주는 힘이 xg 사인 세타 값이니까 얘도 얘로부터 xg 사인 세타 값을 받는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려가려고 하는 향은 뭡니까? xg 사인 세타 더하기 mg 사인 세타. 그리고 얘를 막으려고 하는 지금 마찰력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찰력 항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이 항이 얘보다 크다면 만약에 fxmax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얘가 크다면 움직이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야? 지금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얘보다 크다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딱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뭘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같을 때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최대로 버틸 때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버틴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딱 그 순간 최대 정지 마찰력이 먹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래프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50N이라면 이 물질은 50N이 먹을 때까지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50N보다 큰 걸 작용하면 운동 마찰력이 먹으면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딱 50N 먹을 때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또는 버티는데 최대로 버티는 순간이라고 막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최대로 버틸 수 있는 그 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뮤 알려졌네요. 뮤 쓰고 수직환경 n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환경 n 뭐죠?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얘는 xg 사인 세타 더하기 mg 사인 세타. 자 그럼 g가 날라가시고 x 사인 세타 더하기 m 사인 세타는 뮤에다가 m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x 사인 세타는 뮤 m m으로 묶으면 뮤의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그러면은 x는 사인 세타분의 뮤 m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x 값이 이 값보다 클 때 움직인다라는 거죠. x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 자 만약에 이 값이 4k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 수레의 질량이 4kg이 될 때까지는 얘가 더 크니까 안 움직이다가 4kg을 넘어서는 순간 얘가 크니까 그때는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수레의 질량이 요 값이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최대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랑 막으려고 하는 힘이랑 같은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순간. 그게 마지막으로 같은 순간이 언제냐? 그래프 여기 그렸는데 없어졌네. 최대 정지 마찰력이 먹는 순간.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움직이려고 하는 항이랑 같다 표시하고서 풀어서 그 x 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요 값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다 안 변하는데 얘가 변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증가하면 이 값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아서 얘보다 작다면 안 움직이고 얘가 커져서 얘보다 크다면 움직이는데 마지막으로 버틸 수 있는 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같을 때의 x를 구해서 이걸 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찰력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좀만 더 하자면 아마 지금 선생님이 4월 9일 날 이걸 찍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생각엔 마지막으로 바뀐 게 뭐냐면 오늘 바뀐 거니까 지필 80에다가 수행 2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학 실험을 수행 3개 보고 지필을 하나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행이 하나로 줄고 지필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지필이 80%고 수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수행 하나에 대한 변별을 안 줄 거예요. 그럼 지필 80, 기말고사 한 번에 의해서 물리학 실험에 그 변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 실험을 중간 기말 2번 보기에는 여러분이 매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보다 하는 양을 더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최대한 괜찮은 건 어차피 지필평가 한 번으로 변별을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지필평가를 1회 볼 겁니다. 그 1회로 변별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론에 대한 내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찰력에 대한 두 번째 이론 수업 마치겠습니다.